오늘은 초고대 문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1894년경에 설립되어 기원전 7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빌론의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는 바빌론의 탑이며 기원전 6세기경에 건설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탑은 원래 성전으로서 바빌론의 신들을 위해 건설되었으나 후의 연구자들은 이 탑이 천문학적 대상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탑은 천체 관측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은 또한 진수성이라는 놀라운 건축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의 취륵의 날에 건설되었으며 대규모의 카스크에 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진수성은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 인공 양수지인지 또는 대단한 수도 시스템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이 건축물은 바빌론의 고귀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바빌론은 또한 유명한 법관 유라마비를 배출한 우르남부 항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구는 바빌론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간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론의 다른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는 바빌론 왕궁입니다. 이 건축물은 안개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바빌론 왕들이 거주했던 수많은 방과 궁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궁은 고가의 지뢰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찬 건축물로 바빌론 제국이 선보인 최고의 건축 기술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 바빌론은 고대 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선보인 곳으로 인류 역사상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파르사 제국의 수도이자 중요한 종교와 문화 중심지였다. 기원전 518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건설됐으며 왕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대형 건축물과 조각상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곳에는 대마왕 다레이오스의 대성당, 대마왕 거버너스의 궁전, 엠보스 시자스의 궁전, 아파드나 팔라스 등 다양한 건축물과 조각상들이 있었다. 각 건축물과 조각상들은 강력한 대마왕의 권력과 힘, 그리고 바로크 예술의 수작들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페르세폴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정복한 후 파르사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다. 그러나 17세기에 유럽인 여행가들이 이곳을 발견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페르세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로열로드를 따라 더해 스킨더와 비주얼 이미지를 만끽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스 엘레우시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로 현재는 아티카 지방에 위치한 마을이다. 엘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공산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설적인 위치로도 유명하다. 엘리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비밀리에만 알려진 미스터리지의 주요 장소이다. 이 미스터리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삶과 초상시간 사이에이면 세계를 탐구하는 전통적인 성속례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과 사후 세계관의 연결이 강조되었다. 앨리스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위해 예배당, 교육시설, 묘지, 식물원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 작품 중 일부가 앨리스에서 찾아졌는데 이 작품들은 인간과 신이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앨리스는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앨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로 또한 첫 번째 세계대전과 두 번째 세계대전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앨리스는 오늘날도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이다.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앨리스 미스테리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며 이 축제는 수천 명의 방문객들로 인해 매우 화려하고 활기차다. 이렇듯 앨리스는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그 밖에도 유명한 미스테리와 관련된 전설들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티티카카는 15세기에 잉카 제국에 의해 건설된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안데스 산맥 북부에 위치하며 현재는 페루의 프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티티카카는 잉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수도권이 아니었지만 잉카 제국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고 여러 조직과 행사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 체계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잉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선게이트와 함께 티티카카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티티카카는 고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구조물들은 아직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 발견된 건축물과 도로, 체계는 엄청난 지리학적, 공학적 발전에 대한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티카카를 방문하면 이 도시에서 역사적인 위상과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잉카 제국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고대 도시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79년에 발생한 베수비우스 산 폼페이, 비수비어스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폐허로 남아있던 도시는 18세기부터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 성장한 도시로 로마 법원의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만큼 건축물과 도시 계획이 고도로 발달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기록되어 있는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아울러 보여주는 드문 곳 중 하나입니다. 폼페이의 여러 명소 중 대표적인 것은 아치, 광장 포럼, 공룡 목욕탕 더미, 가구와 그림이 그려진 극장 시어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폼페이에서 발굴된 사람들의 흔적인데 화산 분화로 인해 살아있는 채로 무덤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유골과 유물은 현재 폼페이나 근방의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년 폼페이의 신들 폼페이 DI 미스테리 축제가 열리는데 이는 로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함께 폼페이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라파는 기원전 6세기경에 설립되었으며 이슬람 제국 시대까지 수많은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중요한 상업도시이다. 이 도시는 메드라상 산맥과 로바사 강 사이에 위치하여 채석장으로 유명했으며 그 건물들은 재료를 구성하는 유형과 제작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하게 작품의 원형이나 시대의 대표적 예술작품으로 간주된다. 하라파는 동시대의 각종 건축 원형과 기술적 발전이 도움을 준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꼽히며 유럽 문명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 동아시아 유럽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8에서 9세기경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면서 하라파는 떨어지게 되며 11에서 12세기경까지는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유적지화되었다. 현재 하라파 유적지엔 많은 명실공히 대표적인 유적물들이 있다. 첫째로 최고봉인 텔브라마는 하라파 유적지의 핵심으로 지난 60년간 국제언어 박물관에 보호되어 왔다. 이곳은 유적의 위치와 대형 건물 관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세한 맵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중앙 건물 집단은 유럽 문명 세계에 대한 것이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유명하다. 거기에는 장대한 아치가 돋보이는 대형 파사드, 구조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도와 내부 구성 요소가 나타나 있다. 또한 하파는 상급과 하급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보존된 건축물로는 상급에 속하는 건축물이 더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조각상들도 있다. 하라파 유적지에는 2m를 초과하는 높이의 대형 조각상이 남아있으며 이는 유럽 문명의 세계에 대한 것이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조각상 뒷면에 인을 나타내는 제스처나 무브먼트도 매우 독특하게 나타난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르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례없는 발전과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이 도시는 서멘드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이라크 남쪽에 위치한다. 우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로 변모하였고 매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들었다. 우르는 기원전 2100년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으며 추정 13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졌다. 이곳은 살아있는 문명의 기원지이며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다. 우르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지식과 노하우를 발전시켰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템플러와 그들의 건축 기술이다. 템플러는 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이는 중세 유럽에서 성전과 박물관으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우르의 황금시대는 길지 않았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엘람 왕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기원전 600년경에는 백성의 반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파괴되었다. 그 이후로 우르는 한때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우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며 현재는 다양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스터리 라디오에서는 이와 관련된 발굴과 복원 작업, 우르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팔미라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던 곳으로 물과 땅,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농업과 상업이 번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중요한 교통요지로서 이용되면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팔미라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는 바실리카요. 이것은 전통적인 기원전 로마 시대 건축물로 대중적인 모임이나 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로마식 시장, 로마식 궁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팔미라 왕자이자 여왕이 되었던 제일라 제노비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로마 제국과 싸워서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팔미라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의 영광은 막을 내리고 7세기 중반의 이슬람의 개척자인 칼리프 우머르가 팔미라를 점령하면서 그 역사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팔미라는 이후에도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현재 이곳의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팔미라에서 출신한 중동의 디바, 우무라 카시아무 컬슈 등 유명 인물들이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고대 도시 아가데는 지금의 스웨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였던 고대 빅토르들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기원 후 5세기 후반까지 존재했으며 상업, 정치 등의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지역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가데의 유적은 1800년대부터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기원전 5세기와 6세기에 건설된 고대 성벽과 유적들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유적은 기원전 고대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데의 유적들은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의 돌상은 정확하게 조합되어 있어서 인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외계인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또한 아가데의 도시가 외계인이 건설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테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아가데의 유적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설립된 모헤누도는 크레타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노스 왕국의 중심지였으며 연구 결과 미노아인들은 다양한 기술과 예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헤누도는 왕궁, 신전, 벽화, 조각 등 다양한 유물들로 꾸며진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미노아인들의 특유의 미권과 기술이 담긴 벽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복잡한 구조와 예술적 감각을 결합시켜 만들어졌으며 이는 당시 유럽에서도 가장 발전한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기원전 1700년경 큰 지진과 해일로 망가졌습니다. 많은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파괴되면서 대부분의 미노아인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모헤누도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문화와 예술적 지혜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